자, 시선을 조금 확장시켜서 중소형 제약주 이슈가 또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일부는 잇따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매출 3조 원을 기록했다고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기업이 그 정도의 매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준으로 보더라도 탑티어급의 가동 능력,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수주가 대량으로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빅파마들에게 어느 정도의 트랙 레코드가 이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나마 리스크라고 꼽을 만한 점은 이제 올해 사공장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작년에 봤던 성장세만큼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군요. 3조 원. 최근에 중소제약사들에 대한 긍정적 레포트를 좀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중소제약사에 주목하시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한 섹터를 부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금적인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바이오랑 같이 묶여서 같이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미지, 인식이. 네, 인식 자체가 좀 바이오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가 추이가 보였던 것이고 이제 올해 지금 당장 봤을 때 PER, PBR 그런 모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 해외 제약사들보다도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원래 기존에는 좀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게 된 상황이고 이런 자금적인 여력이 잘 되어 있는 제약사들 중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좀 큰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제 원래 제약사 하면은 이제 남의 약 갖다 팔거나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던 제약사들이 많아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약사들 중에서도 이제 연구개발 역량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이 따로 있다든지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JV까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업사이드를 늘려나가는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바이오텍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제약사가 좀 많아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 제약사들, 그렇다고 소형 말고요. 이제 중형 이상의 제약사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이 탄탄한 그러니까 자금 여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성장성 포인트를 지닌 회사들이 눈에 보인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보령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보령제약구였던 것 같은데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지? 우주인들이 먹는 이 약인가? 뭐 만화에서 보던 그 캡슐 같은 건가? 근데 이 내용이 뭐죠? 사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비슷하게 이제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해외 우주 정거장 기업의 시리즈 C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77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좀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주 관련주가 되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보령 자체로 봤을 때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제 실적만으로도 지금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700억 정도는 그래도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으로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엄청난 리스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약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투자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너분의 뜻이 좀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걸 좀 오래 갖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보령의 엑시드 의향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뭐 투자 형태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우려는 없다. 하지만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리스크로
치료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카나브라는 고혈압 치료제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제 카나브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단일제랑 복합제까지 보령이 한 1,000억 이상 팔고 있는 약품입니다. 근데 이제 단일제 특허 만료가 올해예요. 올해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복합제가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복합제가 더 비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제 단일제의 특허 만료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직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투자의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독특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주라는 산업은 뭐 우리의 늘 관심사죠. 근데 연관성은 좀 의가했던 분들은 일단 지켜보는 걸로. 네, 맞습니다. 자, 대원제약으로 넘어가서 대원제약은 콜대원을 중국 의약품 등록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기대감이 있나요?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계 영업력 1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네, 일반 이제 의약품에서는 거의 뭐 네, 거의 이제 뭐 감기약 네. 쪽에서는 지금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콜대원뿐만이 아니라 지사제인 포타겔까지도 지금 중국 등록 진행 중입니다. 이제 뭐 지금 당장 등록이 되겠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게 뭐 사실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 콜대원과 이제 지사제인 포타겔 둘 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해외 수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제 짜먹는 제형이거든요. 네. 콜대원이랑 이제 포타겔이 다 짜먹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JW 중해제약. 여기는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요? 이 리포트를 내신 것 같은데 요거 좀 풀어주세요.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잘 나왔던데. 예. 네, 거의 이제 컨센서스보다 2배 정도 잘 나왔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중해제약 같은 경우 이제 1, 2, 3분기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 조금 안 나왔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이제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등재 오늘 약평이가 열려서 이제 4, 5개월이면은 이제 보험 등재 여부가 확정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햄리브라 보험 등재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고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오파마라고 지금 후시딘 개발사 있거든요. 네. 이제 레오파마의 아토피 치료제를 팔았었어요. 라이선스 아웃을 했었는데 이 아토피 치료제도 임상 2상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일스톤으로 한 200억 원 정도는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에 반영까지 된다면 조금 더 수익성 개선이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해제약의 또 한 번의 성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빠르게 가서 최근에 이 기업 공개하는 IPO 상장 기업들,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흥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도 아마 이 기업들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들이 있을까요? 지금 좀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지아 이노베이션인데요.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한양인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중국의 심시오와도 라이선스 계약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차세대 완전 퍼스트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갖고 개발 중인 기업이라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한번 이제 상장을 시도했다가 이제 재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라이선스 계약도 이제 뭐 있었고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상장 예정입니까? 3월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네. GI 이노베이션. 네. 자, 요즘 세간의 인공지능, AI와 이 바이오의 접목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관련 기업은 루닛, 뷰노, 딥노이드, 네, 신테카 바이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자, 좀 전에 JW 중해제약도 한 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제약 산업의 이 챗 GPT 열풍이 당연히 접목이 되겠죠. 그걸 좀.
네, 사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는데 AI가 네.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싸움 그리고 비용 싸움인데 그러려면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후보 물질을 빨리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신약 개발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후보 물질을 도출해내는 것과 이제 AI를 이용한 영상 진단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좀 높은 수준의 AI 영상 진단 기업이고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 보았을 때도 이제 AI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글로벌리 최근에 이제 빅파마들이 다 AI 기업들과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쪽은 바이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죠. 그죠? 네. AI하고 바이오의 접목은 뭐. 자, 그래서 결론 나와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를 좀 선택해 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올해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냥 좋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많이 없잖아요. 바이오 쪽을. 네, 그래서 이제 뭐 매크로도 아직 좀 강하고 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뭐 크게 반등을 하려면 여전히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이제 네. 파이프라인에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해 제약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L 바이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회사가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해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라든지 기술적 괴리가 없다라는 점 고려해 보면 이 두 회사 모두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